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자학과 20학번 유승호입니다. 여기서 진행을 맡게 됐고요. 지금 학생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자학과 20학번 정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자학과 20학번 김가영입니다. 소비자학과 1학번 유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비자학과 1학번 최희원입니다. 전 소비자학과 21학번에 이번에 신입생으로 들어온 나가연입니다. 저는 소비자학과 21학번 신입생 장인건이라고 합니다. 저 일단 면접에 들어갔을 때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앞에서 선배들이 긴장하지 말고 앉아서 기다려야 하는데 엄청 긴장이 돼가지고 그냥 자기 생기부랑 자소서만 계속 읽으면서 다 쳐다도 안 보고 남들 그리고 자기 것만 이렇게 보고 있는 분위기예요. 되게 조용하고 다들 긴장되는 분위기입니다. 떨려가지고 잘 기억은 못하지만 되게 조용하고 그런 긴장된 분위기였고 면접 진행하시는 분들이 예뻤어요. 저 면접 보고 싶네요. 입구에서 좀 잘생기신 분이 있어가지고 되게 훈훈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면접장에 들어갔었습니다. 분위기를 말씀해달라 했는데 면접을 잘못했나요? 다시 가야 되나? 훈훈했다고 합니다. 복장을 어떻게 하고 가셨어요? 저는 그냥 맨투맨에 슬랙스 입고 갔었어요. 저는 약간 그 슬랙스에 자켓에 안에 흰 티 입고 그 면접 보는 정석 머리 이렇게 가르마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묶고 승무원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가서 면접 봤어요. 청바지는 아예 못 봤던 것 같고 대부분 슬랙스나 셔츠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긴장이 된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길거리에서 만난 어른이다 생각하고 저는 얘기했어요. 어차피 불합격하면 나중에 안 볼 사람이다? 네. 그리고 교수님들 되게 인상이 좋으세요. 막상 면접관 들어가면 착한 아줌마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면 되게 긴장이 풀려요. 착한 어르신? 착한 이모라고 생각하고 면접을 보면 되게 좋아요. 당시에 뭘 했다기보다 평소에 그 고등학교에서 연습할 때 친한 선생님 말고 대학이 어려웠던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서 그 면접날 느낄 수 있는 압박감이라고 해야 되나? 미리 경험해보면서 그 면접날 내가 어떻게 돌발 상황에 이렇게 대처해야겠다? 이런 걸 길렀던 것 같아요. 저는 첫 문장을 내가 이 과에 왜 지원했는지를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제 진로 계획 이렇게 해서 저는 소비자의 마음을 꿰뚫는 마케터가 되기 위해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또 자기소개를 준비해 갔는데 물어보시지는 않아가지고 준비를 할 때 약간 제 컨셉을 잡아갔는데 저는 이성과 감성을 활용해서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브랜드 마케터가 되겠다. 이성과 감성을 조화시키겠다. 탁월한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소비자의 마음까지 다가가는 마케터가 되겠다고 준비를 해갔었습니다. 난 좀 길게 했는데 저는 인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제 포부를 밝혔어요. 당당하게. 제 진로가 마케터였거든요. 그래서 요즘 소비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인데 소비자를 속이는 마케팅이 되게 많아졌다. 그래서 이 학과에 들어가서 내가 소비자 시장을 잘 안 다음에 이 마케팅을 없애고 좀 더 합리적인 소비를 도모할 수 있는 마케팅을 실현하겠다. 포부를 밝혔습니다. 학생회장으로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그게 왜 기억에 남냐면 면접 질문을 준비할 때 장점만 물어보시겠지 하면서 장점만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장점 말하라고 하시고 장점 말했더니 그렇다면 단점은요? 이렇게 해서 내가 면접에서 내 단점을 말해도 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얼마 없어서 그냥 막 말했어요. 되게 당황스러웠던 면접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고등학생 분들도 그렇고 고등학교 3년 내내 저는 꿈이 일정하지가 않고 많이 바뀌었었어가지고 왜 진로가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답하셨어요? 저는 저희 학교가 특이했던 게 인하대학교에서 소비자학과에서 저희 학교로 설명회 같은 것을 학과 박람회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선배분들이 그렇게 소비자학과에 대해서 알려주셔가지고 그거를 계기로 학과랑 꿈이 더 확고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 지원자의 소비 습관은 어떠냐고 생각하는지 이 질문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대답했냐면 제가 학교에서 에어팟을 맨 처음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모방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또 유행에 뒤처지는 걸 안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기자단이라는 동아리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요. 저는 거기서 자유주제를 선정해서 기사를 쓰는 활동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소비자학과를 희망했고 또 관심도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청소년의 소비 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작성했어요. 설문지를 통해서 청소년은 어떤 소비 습관이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드러나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는데 청소년한테 나타나는 다양한 동조 소비나 과시 소비 등등의 문제를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거를 기사를 써서 이러한 소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활동했습니다. 3학년 때 급하게 마케터라는 꿈을 잡았어요. 그래서 생기부에 마케터 관련된 내용이 얼마 없어서 재난지원금을 통한 사람들의 소비 패턴 분석 이렇게 해서 재난지원금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게 잘 팔렸는지를 조사하고 또 분석해서 보고서를 썼다고 그런 활동을 했어요.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그것의 소비 패턴을 네. 분석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 별로 없었어서 저는 자율동아리를 제가 조직을 해서 모의 창업이라던가 기업의 마케팅 기법 같은 것들을 조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서 자소서에 기재될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자율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다국적 유통기업이랑 국내 유통 대기업을 이제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보고서도 작성해보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직접 유통기업들을 저랑 이제 친구들이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내부 구조나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마케팅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했고 또 축제 기간을 활용해서 비교한 것을 미니 부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은 어떤 기업을 더 선호하는지 그런 실험도 해보면서 저희가 직접 경험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 활동 했었어요. 확실히 소비자학과 분야에 맞는 활동을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연구 활동 중에 그 소비자 행동학에 나오는 심리 현상이랑 CRM 마케팅이라고 마케팅 방법 중 하나인데 그 관계를 정립하는 연구 활동을 핵심 활동으로 내세웠었어요. 되게 쉽게 쓰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자소서를 되게 나는 똑똑해 이런 느낌으로 어려운 단어들을 섞어서 쓰려고 많이들 노력하는데 그런 거는 절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쉬운 단어로 풀어서 읽기 좋은 자소서를 쓰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순수히 읽기는 네, 가독성이 좋게. 네, 가독성이 좋게. 저는 성적 향상과 같이 뻔한 소재보다 어떻게 하면 입학사정관 분들의 눈에 띌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흔한 에피소드여도 자기가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눈에 띄는 학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재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소서 쓸 때 연결을 되게 중요시하면서 썼었어요. 왜냐면은 활동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보다 A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들을 더 깊게 배우고 싶어서 B 활동을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활동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전체 생기부를 봤을 때 얘가 그냥 무작정한 게 아니라 다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생기부 자소서를 적었던 것 같아요. 체계적인 느낌이 들게 네. 자소서를 구성했고. 과는 사람들이 정말 좋고요. 선후배 관계가 정말 좋아요. 어떻게 대학교가 고등학교 같이 이렇게 똘똘 뭉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네, 여러분. 인하대학교 소비자가 정말 좋아요. 소속과예요. 한 해에 27명씩 뽑고 또 서로 돈독하고 좋은 관계로 남을 수 있으니까 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남들이 다 너 못한다, 너 못 갈 것 같다 해도 난 할 수 있고 나 갈 수 있다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언젠가는 그게 결과로 나타난다고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의 그런 걸 꾸준히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말인데 대학교 입시는 남들과의 경쟁보다는 자신과의 경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말로 자기를 속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을 갖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고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은 되게 나태해지기 쉬운데 그럴 때마다 그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떠한 공모전을 하고 어떠한 과목들을 배우는지를 보면서 자신의 목표를 다잡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고등학생 입시 준비하는데 되게 힘들었을 텐데 이 과정만 거치면은 정말 자유로운 대학생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하대에서 봬요. 작년에도 이거를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면접이라는 건 그냥 준비가 힘인 것 같아요. 틀려도 당황 안 하려면 내가 이만큼 준비된 게 있으면 아무리 당황스러운 질문이 들어와도 준비된 것 중에 뭐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고 인하대 합격해가지고 저희랑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되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지 않나요? 되게 넓은 분야를 배우기 때문에 그때 그 전 영상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 번만 해주면 아, 제가요? 네, 해주세요. 그걸로 다 끝나지 않나요? 하나를 깊게 배우기보다는 전체를 조금 얇게 배우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가 맞지 않나. 소비자학과는 이거 전 영상 보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를 깊게 배운다기보다 전체를 조금 배우는 느낌이에요.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진짜 맞는 말. 그래서 요새 인재상에서도 하나를 배운 전문적인 인재상보다는 여러 가지를 배워서 그 여러 가지에서 융합하는, 그래서 융합 인재상이 굉장히 중요시 된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학과에 와서 복수 전공이나 다른 대외 활동, 연구 활동을 통해서 융합을 해가지고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학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아하셨어요.